찰칵, 찰칵, 찰칵. 강남역 스타벅스 오후 3시. 카메라 플래시가 한 남자를 향해 쏟아집니다. 박진우 대표, 분식회계 의혹 사실입니까? 정아름 차장, 불륜관계 인정하십니까? 50대 남자가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방에서 찍어댑니다. 그 남자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같은 50대, 차갑게 식은 표정,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15년 전에 했어야지. 김민서, 헤지펀드 PB 출신, 그녀는 어떻게 남편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민서, 50살.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35살부터 시작됩니다. 15년 전 민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헤지펀드에서 일했습니다. 직책은 PB, 프라이빗 뱅커, 1조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전문가였죠. 연봉은 2억. 업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만난 남자가 박진우,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창업하려고 해. 증권 IT 회사 차릴 거야. 민서는 남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박진우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신이 헤지펀드에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해관계 충돌 문제 있잖아. 우리 회사 상장 준비할 때 불리할 수 있어.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연봉 2억. 최고의 자리.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상장 전까지만. 그 후엔 다시 일할 수 있잖아. 민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박진우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창업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운영비가 필요해. 민서는 자신이 15년간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12억. 이것 써. 꼭 성공해야 해. 박진우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꼭 100배로 갚을게. 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월급, 장비 구입, 마케팅 비용, 돈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운영 자금이 좀 부족해. 민서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더, 총 15억이 들어갔습니다. 민서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민서는 집에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회사 서류 정리, 회계 관리, 투자자, 미팅 준비. 헤지펀드 PB 출신답게 전문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보, 이번 분기 실적 자료 정리해뒀어.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서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까? 35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박진우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은 좀.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려줘. 지금 아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민서는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릴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37살이 됐고 40살이 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아이를. 조금만 더. 지금 큰 투자 유치 막바지야.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민서는 참았습니다. 40살이 45살이 됐습니다. 여보, 나 이제. 미안해. 근데 상장 준비가 본격화됐어. 딱 상장만 하면 여유 생길 거야. 45살이 5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폐경?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민서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친구들도 이렇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에 만나자. 미안, 남편 회사 일 도와줘야 해서. 저번에도 그랬잖아. 다음에 꼭.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서는 바쁜가 봐. 이제 안 나오네. 부모님도 서운해했습니다. 민서 아버지의 칠순 잔치날. 사위도 오는 거지? 민서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칠순이야. 같이 가자. 박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그날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민서는 혼자 갔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위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엔 꼭 같이 올게요. 어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바쁜가 보구나. 민서는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진우가 환호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됐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했어.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래. 6개월만 있으면 상장이야. 우리 수백억 자산가 되는 거야. 축하 파티하자. 청담동에 레스토랑 예약했어. 내일 저녁에 가자. 민서는 기뻤습니다. 1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저녁,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던 민서, 현관으로 나가려다 신발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장 서류 최종본. 남편이 깜빡하고 놓고 간 걸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가져가야겠다. 민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 순간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 더닐 인터내셔널.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 모서리에 묻어있는 것. 립스틱 자국. 샤넬 루주 알리르 99번. 새빨간색, 민서가 절대 쓰지 않는 색깔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PB 15년 경력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 추이. 이상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우상향합니다. 중소기업치고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수치, 계약서 목록. 이것도 이상합니다. 거래처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유령 회사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곳들. 민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식회계입니다. 매출 30% 뻥튀기. 가짜 계약서 12건. 유령 거래처 8곳. 완벽한 금융 사기. 그리고 서류 틈새에서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상장 직후 전량 매도. 비트코인으로 환전. 수익금 5대5 분배. 제이. 누구지?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쏟아부은 모든 것. 연봉 2억짜리 커리어. 전 재산 15억. 아이 가질 기회. 친구들. 부모님과의 시간. 전부 이 남자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겁니까?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분노. PB 김민서가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옷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좋아, 게임 시작하지. 민서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복수극의 결말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스케줄이 자주 변경됐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처음엔 민서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장 준비가 바쁜 시기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투자자 미팅 때문에 10시쯤 들어갈게. 민서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밤 10시에 무슨 미팅을 하지? 그날 밤 민서는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테헤란로의 그 빌딩 20층 사무실은 깜깜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민서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제네시스 G9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민서는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플래시는 껐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그때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우가 여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민서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장, 20장, 30장.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서는 3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계부 관리 명목으로 남편 카드 문자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뒀었거든요. 모텔 이용 15회, 고급 레스토랑 식사 22회, 꽃집, 보석 구매 10건, 총 지출액 1280만 원. 모두 회사 법인카드 결제, 민서의 돈으로 바람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민서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은 주로 화요일, 목요일 저녁. 선물 구매는 증권가 근처 백화점. 증권업계 사람인가? 민서는 남편 회사의 상장 주관사를 확인했습니다. 미래증권 기업 금융부 팀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정아름 차장, 33살. 이화여대 출신, 입사 8년차, 주차장에서 본 그 긴 생머리. 민서는 정아름의 SNS를 찾았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권맨의 아내가 되고 싶다. 조만간 좋은 소식. 코스닥 상장 대박.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진우와 정아름. 둘은 단순히 불륜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금융 사기를 공모한 겁니다. 분식회계로 상장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돈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망가는 계획. 완벽했습니다. 단 한 가지 실수만 빼고요. 민서가 PB 출신이라는 걸 잊은 겁니다. 민서는 청담동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짜리 이탈리안 레스토랑. 박진우가 활짝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우리 드디어 해냈어. 돔페리뇽 2008년산.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샴페인.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그리고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박진우가 말없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15년 경력 PB예요. 분식회계 정도는 한눈에 봅니다. 민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출 뻥튀기 30%, 가짜 계약서 12건, 유령 거래처 8곳. 박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 제이가 누구죠? 민서야. 15년이에요. 민서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커리어, 내 전 재산, 내 청춘, 친구들, 아이 가질 기회, 부모님과의 시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당신한테 줬어요. 민서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명함. 김민서 전무이사, 헤지펀드 본부장.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 회사 제가 직접 정리할게요. PB 출신답게 깔끔하게요.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야, 제발. 그 말은 15년 전에 했어야죠. 민서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김민서입니다. 특종 하나 드릴까요? 3일 후, 오후 2시 55분, 강남역 스타벅스, 민서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름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프라다 가방, 33살 치고 과분한 명품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 씨? 앉으세요. 정아름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상장 관련해서 뭐가 궁금하신가요? 민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장 서류를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매출이 너무 깔끔해요. 누가 엑셀로 계산해서 맞춘 것 같던데? 정아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식회계요. 정 차장님, 민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이라고 사인된 거. 차장님 글씨 맞죠? 정아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저 PB 출신이거든요. 헤지펀드에서 1조 원 굴리던 사람이요. 바로 그때 박진우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민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름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여보. 우리 셋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서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두 분이 계획한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1단계, 분식회계로 실적 부풀리기. 2단계, 코스닥 상장, 박 대표 주식 150만 주, 시가총액 500억 기준 약 200억. 3단계, 상장 직후 전량 매도, 비트코인 환전, 5대5 분배. 4단계, 해외 도피. 정아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아니에요. 민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 차장님 SNS, 증권맨의 아내가 되고 싶다. 따따블. 이게 오해예요? 박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좀 보세요, 여러분.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33살, 미래증권 차장,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분식회계 도와주고 상장 사기 공모한 사람이에요. 정아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봐야죠. 이런 사기꾼들은 공개 망신당해야 해요.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훈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JN테크 박진우 대표님, 미래증권 정아름 차장님 맞으시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코스닥 상장 예정기업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박진우와 정아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 증권사 직원과 불륜관계 유지하며 분식회계 진행한 게 사실입니까? 정 차장님, 직권 남용에 부실기업 상장 도운 게 맞습니까?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짓이요? 당신네들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얼굴 잘 기억하세요. 금융 사기꾼들입니다. 정아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그만요? 15년 동안 나한테서 뺏어간 거 생각하면 이건 약과예요. 민서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뒤돌아봤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알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부터요? 민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3위 JN테크, 7위 박진우, 12위 미래증권 분식회계. 벌써 올라왔네요. 박진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 심해요? 15년 날린 게 심하죠. 민서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제가 따로 연락할 거예요. PB 출신이잖아요.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고맙군요, 여보. 15년 동안 PB 경력 쌓게 해주셔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박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은 모습.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 JN테크 분식회계 의혹. 부재 박진우 대표 미래증권 정아름 차장 불륜관계 조직 적사기 의심. 조회수 52만. 민서의 핸드폰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남편한테서 52통, 정아름한테서 18통.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민서는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사들,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총 투자금 65억. 투자금 전액 회수해드릴게요. 제 강남 아파트를 처분해서요. 그건 민서 씨 개인 자산 아닌가요? 결국 회사에 들어간 게 제 재산이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박진우 보유 주식 전량과 회사 경영권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정리하려고요. 깔끔하게 청산할 겁니다. 세 곳 모두 동의했습니다. 3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JN테크 본사 회의실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안건 제1호 박진우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키운 회사예요. 삼성증권 본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분식회계로 키운 회사죠. 앉으세요. 박 대표 표결하겠습니다. 박진우 대표이사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박진우를 제외한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안건 제2호 김민서 씨를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 찬성, 찬성, 찬성. 만장일치였습니다.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라니요. 박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리요.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진 이상 이 회사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청산하고 자산을 처분해서 투자자분들께 최대한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주식명의 이전 서류예요. 보유 주식 전량 저한테 넘기세요. 이건 거부하면 형사 고발 즉시 진행됩니다. 분식회계, 사기, 배임. 징역 최소 5년. 박진우의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회사와 무관합니다. 나가세요. 집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민서가 웃었습니다. 그 집도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정 차장한테 가보시든지. 아름이는 이미 끝났어. 민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아름의 인스타그램. 1시간 전 게시물. 인생 최악. 회사 잘렸어. 다 너 때문. PARKJINWOCEO. 보세요. 정 차장도 당신 원망하고 있네요. 박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서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회사 청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직원 30명에게 퇴직금 1.5배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총 7억 3천만 원.
강남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67억. 투자사들에게 65억을 돌려줬습니다. 남은 돈은 9억 3천만 원. 15년의 대가였습니다. 민서는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죠. 무슨 말이야? 이혼이요. 내일 가정법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박진우 씨랑 이혼하려고요. 뭐라고? 불륜, 횡령, 분식회계 다 저질렀어요. 포털에 검색해보세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네. 그래서 이혼합니다. 참고로 박진우 씨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댁으로 가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어머니도 이제 80이야. 아들 뒷바라지할 나이가 아니야. 그러시겠죠. 미안하다, 민서야. 다음 날 가정법원. 박진우가 혼자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변호사는요? 돈이 없어서.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민서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126장, 영수증 47건, 녹취록, 기사 스크랩. 충분한 증거네요. 박진우 씨, 반론 있으신가요?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15년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온 민서 뒤로 박진우가 따라왔습니다. 민서야, 이제 남이에요, 박진우 씨. 미안해. 알아요. 민서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분식회계 건 관련 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네, 언제든지요. 3개월 후 박진우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아름은 징역 2년. 둘 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1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레스토랑. 수진, 혜영, 미경, 지연. 민서야, 15년 만이다.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그나저나 기사 봤어. 완전 영화 같았어. 복수라기보단 정리한 거야. 정리? 완전 선멸이었는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컨설팅 회사 차릴 거야. 금융 사기 피해자 상담이랑 기업 실사 대행. 오, 괜찮은데? 이미 의뢰 몇 건 들어왔어. 와인을 따랐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를 위하여. 민서의 새 출발을 위하여. 민서야, 후회 안 해? 15년이잖아. 민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도 안 해. 진짜? 응. 15년 동안 배운 게 많아. 사람 보는 눈도, 금융 사기 꿰뚫는 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뭔데? 나 자신을 믿는 법. 친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 잊고 살았어. 근데 깨달았어. 나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15년 낭비하냐? 15년 투자. 나한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위하여. 위하여. 그날 밤 민서는 새로 구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25평짜리 작은 공간, 9억짜리 원룸.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자기 공간이니까.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상호 김민서 금융 컨설팅, 사업 내용 기업 실사, 금융 사기 예방 상담, 투자 컨설팅. 엔터를 눌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출발. 50살의 새 출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으로 빛나는 불빛.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 민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상장 예정 회사 실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수료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새 사업의 첫 의뢰.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감사할 것들을 세어봤습니다. 건강, 자유, 친구들, 새 기회, 그리고 배신해준 남편. 역설적이지만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민서는 영원히 그의 그림자로 살았을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 자신으로 사는 하루. 그게 가장 행복한 복수였습니다. 김민서의 복수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